오늘 SEC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유 관련 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증권사에만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줬다라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플도 스테이블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RLUSD가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건지 알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보시면 금융기관 및 기업 대상 송금 결제 용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기관은요, 바로 은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기업들이 송금 결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지 증권사 결제 용도로 특별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증권사 쪽에서 먼저 풀었다라는 것은 결국 향후에 은행권에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스테이블코인 이자와 관련돼서 이렇게 은행권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이 스테이블코인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져 버리게 된다면 은행권에서 돈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코인 이자를 한 4에서 한 5%를 지급한다라 하고 은행권에서는 3% 정도밖에 이유를 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은행권에서 자금들이 어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으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또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됐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결국엔 향후에 은행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발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규제라는 게 완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스텝 바이 스텝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규제가 풀어질 가능성을 봤을 때 어쨌든 증권사에서 먼저 풀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행의 규제도 어쨌든 풀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어쨌든 지금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차단을 시킨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리플랩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RLUSD 수익 프로토콜을 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익 프로토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스테이킹과 관련된 기능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플을 스테이킹을 할 수는 없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리플 자체에 디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플레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리플을 들고 있으면 누가 이자를 주나요? 아니죠. 우리가 리플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리플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한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리플을 어디로 움직이냐면 플레어라는 플랫폼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플을 은행에다가 맡기면 이자를 준대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어라는 은행에다가 맡겨 넣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플레어에다가 맡겨 놓으면 이 플레이어에다가 예치를 시켜 놓으면 너네들이 리플을 맡겨놨지? 다음에 리플을 찾아올 때 이걸 가져와 라고 하는 채권이라는 게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FXRP 토큰이라는 거를 플레이어에서 주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런 예치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위험한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 겸 해서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F라는 것은 플레이어이고요. 플레이어에서 지급한 XRP라고 해서 FXRP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테이킹을 하고 나서 스테이킹을 이제 나중에 이자를 받아갈 때 내가 스테이킹을 취소하고 싶으면 이거를 다시 플레이어 쪽에다 주게 되면 이제 플레이어에서 XRP, 리플을 여러분들한테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이제까지는 리플을 스테이킹하는 방식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리플랩스에서 RLUSD 수익 프로토콜을 출시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어찌됐든 간에 리플랩스 안에서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XRP, 그죠? XRP라는 토큰이 있어요. 리플이라는 토큰은 우리가 회사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상화폐는 돈입니다. 화폐는 돈이에요. 리플은 우리가 돈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리플랩스에서 왜 RLUSD 스테이블코인 수익 프로토콜을 출시했을까요? 리플에 대한 수요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출시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테더와 서클밖에 없습니다. 테더와 서클의 사용량 대비해서 RLUSD는 너무나도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테더만큼 RLUSD를 사용을 한다면 리플은 정말 미친 듯이 급등을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RLUSD 지금 테더나 서클의
경쟁할 만한 구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출시를 함으로써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나의 서비스라는 걸 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수요를 증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리플 랩스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리플의 네트워크를 쓰게 됨으로써 이렇게 이체를 시켰을 때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 수수료를 리플로 쓰는 거예요. 결국에는 RLUSD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체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리플을 자연스럽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A라는 사람이 RLUSD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지갑에다가 이체를 시킨대요. 기본적으로 RLUSD는 EVM이라고 해서 EVM이 뭘까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RLUSD는 EVM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리플에 비해서 수수료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LUSD를 쓰는 사람의 90% 이상은 리플 네트워크를 쓰게 돼요. 리플 네트워크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체를 시킨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리플 네트워크를 쓴다라고 해서 수수료가 공짜면 수수료가 공짜일 리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수수료라는 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수료를 들 때 수수료를 뭘로 내냐면 바로 XRP 리플로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체를 시킬 때 결국 리플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몇십만 명, 몇억 명이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리플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더해서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수수료는 그대로 남아있나요? 아니에요. 그 수수료는 소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향후에 10년을 들고 가시든 5년 들고 가시든 1년이 들고 가시든 몇 년이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사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크지만 연 단위로 여러분들이 쭉 봐보세요. 연 단위로 쭉 봐보시면 자 보시면 어떤가요? 12개월 봉입니다. 자, 이거는 17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14년, 15년 쭉 보시면 저점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들이 계속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플이 결코 이 바닥까지 떨어질 일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왜? 공급량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축소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말씀드리느라고 복잡하시겠지만 오늘 이 내용이라는 게 리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이시라면 앞으로의 이슈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리플이라는 게 왜 만들어지는지를 떠나서 리플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말씀을 드리는 김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리플에 대한 소식들을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이란의 핵포기 시한. 자, 원래는 주말 동안 안에 이제 미국이 90% 확률로 공격을 할 수 있다. 폭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런 기사들은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가요? 핵포기 시한을 제시를 했어요. 주말 동안에 공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3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이 남아 있다. 이때까지는 시장이 크게 하락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냐면 이 열흘에서 보름이 최대라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차 있기 때문에 리플이 크게 급등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불확실성이 차 있다라는 것들. 메이저 코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 상승세를 보여주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쟁 리스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과 같은 코인들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돈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로 자 이런 알트코인들 쪽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계속해서 단타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크레딧 코인 저희 60% 넘게 수익 보고 나오신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구독자 방에서 드렸고 저희 영상에서도 한 번씩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수익이 났었던 거고 그리고 엊그저께 매도 나갔던 게 뭐였죠? AWE죠. 하루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100% 넘게 수익 난 거 지금 구독자분들이 다 인증을 또 해주셨는데
지금 18일날, 자, 날짜 보시면 18일날 이렇게 매도 나갔었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저희 구독자방에 많은 분들이 또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18일날 매도 안 하고 하루만 더 놔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AWE와 같은 코인들을 단타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카이트, 솔직히 진짜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진짜 아깝죠. 저희가 300원대 또 매도 나갔었는데 어쨌든 60% 70% 이 정도 또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우리가 다음 코인 하나 더 노려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코인 제가 주말 동안에 또 급등한 코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슈 있는 코인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제가 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 단타 할 것들 또 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이제 구독자방 안에 이제 다 들어와 계시겠지만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란에 이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번호만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바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 동안에 보시면 카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시면 AWE라든지 카이트의 공통점이 뭐예요? 카이트 보시게 되시면 되게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이런 세력들의 흐름들이, 세력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AWE라든지 카이트와 같은 이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코인들을 제가 나갈 거예요. 중간중간 흔들리게 되면 분명히 매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320원대 매도했지만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최대한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 수익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카이트뿐만 아니라 AWE도 저희가 100%, 벌써 이 두 개만 해도 170%입니다. 이 코인을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카이트와 같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이 얼마나 있나요? 별로 없어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 제가 주말 동안에 제가 레포트 작성해 놓은 거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이제 매수 타점을 제가 구독자방 안에서 잡아 드릴 건데, 그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 매수 타점 제가 다시 잡아 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 올라간 걸 레포트 꼭 보셔야겠죠. 한 번씩 꼭 봐주시기 바라고, 그 레포트는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구독자방에다 올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주말에 올라오는 글들, 그리고 주말에 추천드리는 코인들 놓치지 마시고 잘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도 지금 당장의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현저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합의선을 서로 맞춰가지고 아마 이것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끝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단타 이렇게 준비해오고 온체인 데이터 활용해서 리플에 대한 흐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